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지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디도스 굉장히 오래된 공격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 이제 웹 서비스를 많이 위협하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디도스의 좀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굿모닝 아이텍의 이신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장님 먼저 이렇게 디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랜섬웨어는 예. 돈이라도 받잖아요. 다 이게 복구시키려면 예. 확실히 딱 행위에 대한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이 딱 공감이 가는데 예. 디도스는 왜 하는 겁니까? 디도스는 디도스는 랜섬웨어보다 오히려 목적이 뚜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만든 장표에 보시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네. 먼저 디도스 초기에는 이제 서로 이제 FPS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상대편의 이제 동작을 좀 늦추고 핑을 좀 늦추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저 사람의 접속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해커들이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격해서 이 서비스 한번 다운시켜 볼게 라고 네.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 이게 성공했다는 걸 다시 한번 올려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게임, 지금 잘 안 하지만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게임이 초기에 디도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맞습니다. 푸들코프라고 하는 해커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격해서 다운시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제 공격을 해서 네. 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있던 전 직장에서 이제 차단을 해서. 이제 부장님이 이거 하셨어요? 예, 제가. 차단? 야, 포켓몬고 공격을? 예. 아니, 근데 포켓몬고는 예. 거기 일본 회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부장님 일본인도 아니신데 왜 부장님이 이걸 하셨죠?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이제 모회사가 당시에 일본에 있는 KDDI라고 통신회사였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닌텐도 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투입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디도스 공격도 이게 랜섬웨어처럼 예. 금전을 목적으로도 많이 하나 보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랜섬웨어는 예. 암호화 시켜놓잖아요. 예.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마비시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돈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메일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예, 전화를 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메일을 보내서 이제 특정 계좌로 넣어라. 네. 어디로 어느 지갑으로 코인을 얼마만큼 송금해라 이런 식으로 네네.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은 그 웹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이 서비스가 잠깐이라도 다운되었을 때 데미지가 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커머스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20분만 서비스가 다운돼도 수천에서 수억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해외 쪽에서는 금융 쪽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 우리나라 기업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도스 공격할 테니까 예. 돈 내놔 예. 하면 그렇게 돈을 그래서 주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까? 진짜로? 예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네. 그 모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실제로 꾸준하게? 네. 건이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매달 500만 원 정도씩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변에 계신 분들한테 네. 송금을 했고요. 왜요? 그거 안 주면 실제로 공격을 받아서 다운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텔레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IP 전화기를 이용해서 하세요. 근데 그 IP 전화기가 IDC에 있고 그 IDC에 공격받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화도 할 수 없게 돼요. 고객 전화를 못 받는구나. 네, 전화도 못 받고 전화도 못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실제 디도스 공격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내가 했다라고 전화가 온 걸 받으시고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이 돈을 입금을 하냐 했더니 자기네가 이 바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돈을 받으면은 이제 다른 해커들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하셨고 네. 굉장히 평화롭게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모 통신사하고 네. IDC 계약을 굉장히 크게 맺으신 다음에 그거를 믿고 이제 돈을 안 주셨다가 네. 아주 호되게 또 당하시고 그다음부터 또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나 예. 이름 되면 다 아는 회사죠? 네, 다 아는 회사. 지금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아마 안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과 이념 이런 거는 국가 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쟁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분쟁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중동 국가와 미국 간의 분쟁 이럴 때 대부분 시작이 디도스 공격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대편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다운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유명했던 사건은 2017년 3월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쪽 해커들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달 동안 공격을 계속 받아서 이제 아예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한 달 내내 디도스 공격을 막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디도스가 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런가 추측을 해봤는데 디도스 사라지기 전날 저희가 축구를 중국한테 한번 졌습니다. 네, 정말 거짓말같이 그 네. 이후에 디도스 공격이 사라졌어요. 네.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이 정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디도스 웬만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도스면 됐지 디도스는 또 뭐야?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좀 명쾌하게 딱 이제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원래 목적은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denial of service군요. 맞습니다. 서비스 거절. 네. 이거를 한 대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다수를 가지고 하느냐. 네. 이 차이가 도스와 디도스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디도스의 공격 형태, 유형이랄까? 예. 이것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면 서버의 자원을 고갈하기 위한 공격, 그리고 인프라 자체,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을 고갈시키기 위한 공격,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버 자원을 고갈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이 패킷이나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뭔가 크게 동작이 일어나면서 메모리나 디스크 그리고 뭐 세션 같은 것들을 고갈시켜서 네네네.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 자원 고갈형 같은 경우는 패킷 사이즈를 크게 만들거나 많이 보내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꽉 채워서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의 공격을 이제 주로 인프라 자원 고갈형 공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인프라 자원이 뒤에 나온 겁니까? 보통 공격의 형태가? 아니면 그렇죠. 처음에는 서버 자원 고갈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실제 이 디도스 공격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네. 먼저 굉장히 전통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TCP 공격이고요. 이 TCP 같은 경우는 씬이나 3웨이 핸드쉐이킹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쉽게 예. 3웨이 핸드쉐이킹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서로 눈을 맞추고 네. 먼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네. 그 사람이 다시 A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네.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 네. 이 작업을 핸드쉐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이게 돼요. 통신을 할 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TCP 같은 경우도 씬을 주고 씬액을 받고 액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핀을 주면서 끝내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공격은 이제 스푸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푸핑하지 않은 상태에서 씬 패킷을 엄청나게 많이 던진 다음에 그 3웨이 핸드쉐이크를 맺기 위해서 액이 오는 걸 무시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신신액 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버는 기다리게 돼 있고요. 행위 되는군요, 그냥. 맞습니다. 행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개, 2000개, 3000개, 뭐 10,000개, 2만 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이제 접속 시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네. 명명한 겁니다. 아까 스푸핑이라고 했는데 스푸핑이라는 게 뭐예요? 스푸핑. 스푸핑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는 제가 IP를 1.1.1.1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2.2.2.2로 해서 이제 가짜 IP를 넣어서 보내는 걸 스푸핑이라고 네.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서버 자원 고갈형 공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통신 규약에 맞진 않지만 신 패킷에는 원래 거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 패킷에다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넣어서 밴드위스 공격형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자, UDP 어택 이런 건 어떤 이거 아까 TCP가 아니고 UDP 쪽이네요. 예. TCP는 이제 전통적인 그 연결 지향형인 그 네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UDP는 비연결 지향형인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리퀘스트를 던지고 나서 그 리퀘스트를 던진 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네. 받고 나서 응답 주면 끝이에요. 서로 뭐 이렇게 인사하고 네. 핸드쉐이킹하는 그런 동작이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뭐 비디오 같은 거 볼 때,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많이 미디어 같은 일방적인 거. 네네, 거죠. 일방적인 거죠. 주고받는 건데 네, 일방적으로 그렇죠. 주고받는 네, 보면 그런 되는 서비스고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 지향형이 아니다 보니까 스푸핑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패킷 사이즈도 크게 늘려서 던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주로
밴드위스 공격형으로 많이들 쓰는데 UDP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도 있고 이 서비스도 사실 패킷을 많이 받게 되면 서버에 부하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DNS인데요.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서버 자원 고갈형 공격도 하고 이제 패킷을 크게 늘려서 이제 밴드위스 고갈형 공격도 같이 하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새 이제 많은 것이 이제 HTTPS가 많이 나오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많이 쓰고 네네. 근데 이 HTTP 플러드 어떻게 이런 건 어떤 거죠? HTTP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겐 요청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서버에 올리기 위해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서버에 부하를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DB까지 가서 뭔가 동작을 하는 다이나믹한 컨텐츠에 대해서만 대부분 겟플로딩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태틱한 컨텐츠,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것들은 사실 서버의 부하를 거의 잡아먹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DB에 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걸 달고 그 댓글이 DB에 들어가고 그리고 댓글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같은 걸 불러올 때 DB에 굉장히 큰 부하가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서버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네. HTTP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L7, 네. 레이어 7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격 중에서 제가 가장 황당한 공격을 당했던 게 주로 이제 겐 요청을 이용해서 뭔가 가져오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네.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중국 해커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싱크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원래는 스태틱한 콘텐츠는 공격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자바스크립트를 엄청나게 큰 파일을 포스트로 땡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리진에서 리턴해주는 밴드위스가 꽉 차서 네.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 업체는 CDN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get으로 요청하면 CDN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CDN 서버에서 리턴해줍니다. 근데 CDN은 기본적으로 포스트는 캐싱을 하지 않아요. 네. 어떤 의미냐면 포스트는 무조건 오리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포스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요청해서 오리진의 밴드위스를 꽉 채워서 서비스 거부를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CDN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메커니즘, 이해하는 예, 해커네요. 네, 이해하고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죠. 네네. 자, 여기서 보면 그 반사를 UDP 서비스를 이용해서 반사 및 패킷을 공격한다는데 이 말 무슨 말이죠? 반사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굉장히 전통적으로도 도스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공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2013년 이후부터 이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방식이고요. 반사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반사냐면 이제 누군가가 DNS나 뭐 시간을 알아보는 게 NTP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UDP 패킷을 받으면 그 패킷을 준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UDP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 지향형이 아니기 때문에 스푸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공격하고자 하는 서버의 IP를 요청자의 IP로 스푸핑한 다음에 DNS나 NTP 같은 곳에서 패킷을 엄청나게 많이 던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요청 패킷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UDP 패킷으로 뭉쳐서 전달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업의 서버가. 예, 맞습니다. 네네. 정상적인 DNS 서버나 NTP 서버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청 패킷은 굉장히 작아요. 네. 뭐 1바이트였다 그러면 많으면 1200배까지 패킷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던진 건 1바이트인데 이야. 응답은 1200바이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는 예. 공격자는 자기 리소스를 최소화시키고 맞습니다. 그 피해 기업의 리소스를 맥시멈 이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공격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공격했는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밝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3웨이 핸드시키가 가능한 TCP 같은 경우는 누가 나에게 요청했는지가 정확하게 남습니다. 근데 UDP 같은 경우는 뭐 스푸핑이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건 공격 대상, 네. 빅팀, 네. 피해자의 IP만 우리 쪽에 남기 때문에 누가 공격했는지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런 형태 공격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한 몇 년 전? 한국에서는 2013년 정도부터 네. 말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해외 쪽에서는 2013년도 초, 2012년도 말 정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건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이런 그 방식.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디도스 트렌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1등입니다. 야.
아, 그런 또 트렌드가, 랭킹이 또 있습니까? 예, 랭킹이 있습니다. 네. 자, 디도스, 이게 지금 커다란 우리 국내 디도스 이제 사건들 막 나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쫙 있는데, 열 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실제로 부장님께서 예. 뭔가 이거를 막는데, 예. 뭐, 그래도 일조하고 인volve 된 거는 여기 몇 개, 어떤 겁니까, 여기서? 여기서 4개 정도가 제가 실제로 네 투입이 개나? 됐었고요. 네. 2013년도 6월 25일에 있었던 6.25 사이버 공격부터 네. 이제 그 해킹 그룹 DD4BC나 아르마다 콜렉티브 쪽에서 한 공격도 저희 쪽을 통해서 막았고요. 그리고 중국발 사드 보복 공격도 저희 쪽에서 네. 선봉해서 막았습니다. 그 디도스 공격이요. 예. 요새 워낙 뭐 랜섬웨어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런지, 예, 뭐 10년 전만 해도 디도스 하면 뭐 진짜 거의 디도스로 다 꽉 찬 것 같은데, 기사가. 예, 맞습니다. 요즘은 그거에 비하면 예. 굉장히 그 뭐 보안 사고 거기에 비중이 많이 디도스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국내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 한 2013년도 정도부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규제가 좀 강해졌어요. 그 전까지 이제 디도스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불법적인 것들, 도박이라든지, 이제 화상 채팅이라든지, 네네. 야한 그런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대 업체를 공격해서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가 경쟁사를 맞습니다. 공격하는 거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엄청나게 위배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원래 불법적인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꺼리낌 없이 터프하니까 맞습니다. 터프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늘밭에서 뭐 100억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네. 대부분 불법적인 도박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쓰시던 방식이었고 네. 저희도 실제로 전전 직장에서 그분들의 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통이 크세요. 네. 오셔서 이제 1년치 호스팅 비용 그냥 현금으로 주시고 200만 원 정도 얹어주시면 회식하라고. 네네. 굉장히 멋진 분들이셨는데 네네. 지금은 다 이제 국내에서 대부분 체포되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제 서버로 옮겼기 때문에 국내는 좀 많이 클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공격할 대상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불법적인 회사들이 많이 해외로 가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뭐 다른 데다가 일본에 서버를 많이들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15년 쪽에는 이제 그 불법 토토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일제 단속 당하시고 다 해외로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국내는 좀 많이 클린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디도스 공격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뭐 2003년이면 벌써 17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30대 초반이시면 이건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는 사실 와닿는 게 제가 이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때 이제 국내 굉장히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 그 표를 수기로 써서 줬어요. 네. 당시에 이제 발권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인터넷이 마비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 발권이 안 돼서 수기로 써서 아니 이게 인터넷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어디 서울이? 한국이? 네, KT가 거의 마비된 상태였고요. 이틀 정도 거의 마비됐어요. 그랬어요? 저 왜 기억이 안 나지? KT 해화동에 있는 KT DNS들이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네. 이제 공격 트래픽을 쫙 뿌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분망이 마비가 돼서 KT 쪽이 그걸 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내 인터넷 방송했는데 이때도. 그때는 1월 달이면 비수기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요때 한 이틀 정도, 25일, 26일 이틀 정도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건 뭐입니까? 11년 전인데, 77대라는. 77대란하고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넘겨보시면 33대란은 네. 사실 배우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 쪽에서는 북한이 배우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가 악성 코드, 원바이러스를 쫙 뿌린 다음에 거기에 감염된 수십만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좀비? 수십만 대의 좀비를 이용해서 PC를 이용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뭐 포털 사이트들을 일제히 디도스 공격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좀 전문화된 공격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공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제히 코드를 받아서 감염된 PC들이 이제 자폭을 하는. 네. 예. 근데 이 공격자가요, 이때 3377 이 공격자가
뭔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 이득을 얻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가 했다라고 솔직히 나서서 누군가가 하신 것도 없고요. 네네. 어디서 협박을 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 좀비 있지 않습니까? 예. 좀비를 만들어서 하는 그 방식이 예. 이 공격 집단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다른 데서 한 거를 얘가 따라한 겁니까? 그 전에도 있던 방식이긴 한데 네. 훨씬 고도화된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아이씨. 원래 있던 원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고도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본넷처럼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네, 2013년에 6.25 국가전산망 공격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공격이고요. 이게 시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디페이싱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국 청와대인데 이제 북한 북한 깃발이 걸려 있고 네. 한국을 공격적인 그런 말투들이 써 있고 그런 식으로 디페이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저희는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를 이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디도스를 방어하고 있던 입장이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해킹을 한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로그를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네. 내부에서 이제 APT 공격을 이용해서 내부 권한을 이용해서 한 걸로 나중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 청와대만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많이 공격을 당했고 특히 이제 국가전산센터 쪽에 DNS가 이제 한 대 정도 다운이 되면서 이제 홈페이지 공공 홈페이지들이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가 발생을 좀 했었어요. 네. 이런 큰 사고가 난다며요. 예. 요즘은 이런 유사한 사고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보안 기술이 이제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이런 유형의 것을 다 막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네. 어떠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다시 안 겪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넘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옛날에 저희가 처음 청와대 쪽 서비스를 했을 때보다 지금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안이 완벽해져 있습니다. 네. 방패가 세졌구나. 예, 방패가 세졌죠. 이건 어떤 사건이죠? 이건 SK 브로드밴드 DNS가 이제 DS 쿼리 플루딩 공격을 당해서 이제 다운됐었고요. 실제로 약 1시간 정도 완전히 마비가 됐었고 반나절 정도 SK 브로드밴드 쓰시는 분들이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DNS, 그러니까 ISP 업체인데 DNS를 뭐 준비 안 해놓고 이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놨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쿼리의 약 3배 정도 되는 공격이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많은 쿼리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를 다 개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건 어딘가요? DD4BC가 뭐죠? 예, 이분들은 이제 해외 쪽 해킹 그룹이에요? 이름이 DD4BC예요? 예, DD4BC고요. 뒤쪽에 BC는 이제 4BC는 비트코인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디도스 공격을 하는. 디도스4 비트코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공격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네. 25 비트코인을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세요. 25 비트코인? 예. 요새 뭐 4달러처럼? 네, 맞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고요. 싸다, 25 비트코인이면. 저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어요. 네네. 2천만 원? 이 정도 됐고요. 비싸구나, 저 때도. 예, 그때는 2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2015년도에 비트코인이었으면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값이 엄청 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에 이 사업을 하셔서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한 10배 정도 뛰었죠. 네. 예, 1조네, 1조. 엄청난 돈을 버신 분들인데, 불행히도 다 이제 미국에서 FBI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다 체포되셨고요. 다 미국 사람들입니까? 주로 유럽 사람들인데. 유럽계들이? 예, 이제 FBI 쪽에서 이제 그 국제 네네. 폴리스라고 해서 다 잡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2017년 3년 전에 중국발 사드 이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엘모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달 내내 중국 쪽 면세점에 대한 홈페이지가 거의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매일 밤마다 디도스가 10지 이상씩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막아드렸고 그리고 동시에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또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했었던 이제 해외문화 홍보원도 이제 뭐 이상 어이없지만 터키나 이런 쪽에서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었어요. 네. 뭐
뭐 요즘 보면 미국이랑 예. 중국이랑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옛날에 미소 간의 냉전처럼 예. 완전 냉전으로 가버리면 예. 네? 그러면 이런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심해지죠. 양국간에? 지금도 아마 알게 모르게 서로 네. 디도스 공격하고 있을 거고요. 해킹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이버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사실 애매하잖아요, 지금요. 네. 네, 어디를 뭐 할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쪽에 스탠스를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네, 터질 수 그럼 있죠. 다른 쪽에서 다른적인 피해도 많겠지만 예. 사이버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전에 이제 2017년에 겪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을 또 2020년에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냉전이 심해지면. 예. 가비아가 DNS 공격을 받았어요? 예, 가비아가 2018년 초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요. 네. 근데 DNS에 대한 디도스가 그렇게 심하게 들어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전면 장애가 났었고 약 40분 정도 가비아 DNS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공격 때 이제 그 벤사 카드 결제하시는 그 회사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네. DNS 디도스 방어하는 솔루션을 그 업체에 많이 팔았습니다. 네. 자, 지금 아카마이는 원래 클라우드 CDN 서비스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아카마이가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 보안, 특히 이제 디도스 보안 이쪽 영역을 한 지는 얼마나 됐죠? 뒤쪽에 장표에 나오는데요. 네. 2010년에 플로렉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당시의 매출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단위 매출을 거의 보안으로 올리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으로만. 예. 네. 굉장히 보안적으로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 디도스 보안에 예. 아카마이처럼 그 CDN 글로벌한 예. CDN 서비스라는 회사가 그 본질적으로 이제 유리한 예. 뭐 이점 같은 게 있나요? 결국에 디도스라는 게 누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해커가 좀비 PC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좀비 PC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사용자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비는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가. 근데 결국에는 방패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좀비를 늘릴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확보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KT 쪽에서 디도스 방어가 가능한 텐지망 하나를 구입하시려면 월 몇천만 원씩 내셔야 돼요. 아, 네. 근데 사실 텐지망 하나 가지고는 디도스 방어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네, 이쪽 네. 디도스 방어나 클라우드 이제 시큐리티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네네. 자, 그 아카마이가 지금 디도스 말고도 다양한 지금 그 보안 솔루션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디도스 방어나 해킹 방어는 아카마이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카마이가 런칭한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은 개인 정보 보호나 개인의 그 원격 접속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솔루션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네. 자, 근데 지금 이 전체 아카마이 그 보안 솔루션들이 어디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큰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커버 영역들은. 디도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냐 아니면 인프라 자원을 고갈시키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또 그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누자면 웹에 대한 공격, 그리고 IDC에 있는 IP 서비스에 대한 공격, 그리고 DNS에 대한 공격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카마이는 각각 공격에 대해서 디도스 방어나 해킹 방어를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방어 및 웹해킹 방어를 해드릴 수 있는 KSD라고 하는 코너 네. 사이트 디펜더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카마이 CDN을 이용해서 디도스를 방어를 하고 그리고 아카마이 CDN을 사용하는 엣지라고 하는 그 서버에 어떠한 형태의 모듈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좀 달라지는데 네. 와프 모듈을 올려서 웹해킹도 방어를 해드리고 방화벽까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카마이의 이 KSD의 정말 큰 특징은 CDN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DN과 방화벽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능 웹 방화벽을 하나 샀는데 CDN도 되고 디도스 방어도 완벽하게 되는 예, 일석삼조를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은 그거예요. 인프라가 네.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서비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비스 구성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CDN이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웹에 대해서 이 CDN을 적용하게 되면 공격자건 사용자건 아카마이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네. 기본적으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26만 대의 서버가 앞단에서 먼저 한번 걸러주는 방화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사이트 실드라고 하는 이제 오리진의 부하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엣지 군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리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이제 그 가트너에서 나온 네. 매직 쿼드런트고요. 이제 아카마이가 지금 3년 연속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와프도 물론 훌륭하지만 무제한적인 디도스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점수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CDN 인프라가 글로벌 CDN 인프라. 근데 네. 이제 저희 아카마이 위에는 이제 인퍼바 하나 남았습니다. 인퍼바. 네네. 근데 그 인퍼바도 종합 점수에서 보면 이미 아카마이가 앞서고 있어요. 자, 프롤렉식? 예, 프로렉식 라우티드. 네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IDC, 그러니까 웹이 아닌 DNS가 아닌 IP를 이용한 웹 서비스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방어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냥 IDC에 대한 디도스 방어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사실 모든 ISP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린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클린존보다 아카마이 프로렉시 라이티드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ISP에서 제공하는 클린존 서비스는 그 ISP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KT 클린존을 쓰시면 KT 사용자들은 정말 평안해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가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통신사들 접속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쓰시려면 통신 3사랑 다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카마이는 이제 그 ISP들을 뛰어넘는 그 위쪽에다 따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ISP를 쓰시더라도 자, 이거를 그러면 디도스를 받을 때 예. 얘가 우회한다는데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겁니까? 먼저 BGP라고 해서 네. 이제 실제로 IP가 어디에 있는지 라우팅 해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아카마이가 먼저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AS 넘버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넘버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IP도 C클래스 단위, 슬래시 24 단위로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BGP로 서로 똑같이 연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먼저 사용자망에서 BGP를 어나운스해서 IP를 받고 있다가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망에서 쓰고 있던 BGP를 내리시고 아카마이에서 그 BGP를 올리면 됩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그 프로렉시 라우티드 팝에서 그 IP들을 다 받아서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GRD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제 걸러진 정상적인 트래픽은 오리진으로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거기서 받아서 서버에서 처리한 다음에 자신의 망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방식은 굉장히 널리 쓰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뭐 클린존, 말씀드린 클린존들도 다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IDC들도 다 이 방식을 많이들 동일한 방식인데 다만 네. 아카마이가 조금 다른 점은 자기 막내에서만 되는 그 ISP들과 달리 이제 글로벌하게 19개 팝에서 이제 동일하게 어나운스를 하고 받은 다음에 MPLS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네. 이제 오리진까지는 GRD 터널링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뭡니까? 아카마이 플랫폼에서 예. 요거를 지금 실제한 방어 규모 그동안 연도별로 이제 방어 규모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7,000, 3,500 이 단위가 뭐죠, 이게? 아카마이 프로렉식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테라, 7테라, 현재는 7테라, 8테라까지 처리 가능한 방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G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8년에 1.25테라까지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막았어요. 단일 예. 디도스 공격이 예, 1.25테라. 기터브가 실제로 공격 당한 내용이고요. 네. 아카마이 프로렉식이 이제 처리를 해줬죠. 이게 팝이 예. 되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원래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구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구축을 하려고 이 팝들이 여러 개 분산돼 있으면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디도스가 무서운 점은
공격이 집중됐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1기가의 공격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게 뭐 100메가씩 나눠져 있어 다른 구역을 공격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여서 1기가가 되는 순간 이제 오리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공격자들은 유럽에 있는 팝들을 통해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공격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팝들을 이용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분산을 잘게 한 다음에 공격 양을 줄여서 좀 더 쉽게 막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런 형태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HDNS, DNS 쪽인데, 예. 자, 그 DNS 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DNS 쪽은? 주로 DNS 쪽은 사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DNS라고 보시면 돼요. 네. DNS라는 녀석은 도메인이 올라왔을 때 이 도메인과 연결되는 IP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DNS인데 만약에 이 서비스가 안 된다면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도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없죠. 연결이 안 그렇기 때문에 되니까. 해커들이 사실 디도스 공격을 웹 공격하다가 뭐 ISP 공격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DNS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DNS는 이 파급력이 워낙 커서 이걸 공격하면 거의 100% 수사가 들어갑니다. 네. 예, 실제로 저희도 겪어본 바가 있는데 게임사를 공격하려고 DNS를 죽였는데 그 DNS에 이제 청와대가 들어가 있고 검찰청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왕왕하기 때문에 DNS 공격은 해커들도 사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공격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대신에 공격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UDP를 쓰기 때문에 네네. 공격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추적도 사실 안 되고 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드 이제 DNS를 사용하시는 게 디도스 방어의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여기서 보면 그 Authoritative DNS를 예. 아카마의 HDNS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Authoritative DNS에 어떤 제약이랄까?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까? 일단은 그 많은 업체들이 네. 인터넷상에서 저 어솔리테이티브 DNS가 한 50만 개 뭐 정도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IDC 내에 자신들의 DNS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 막내에 DNS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공격하라고 53문, UDP 53문 그냥 이거 파이프로 뚫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디도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도 방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UDP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하기도 굉장히 쉽고 스푸핑도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패킷 사이즈를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막았다고 생각이 돼도 어차피 밴드위스가 부족해서 서비스가 안 되는 사태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아카마이는 아카마이가 기록한 것 중에 DNS에 대한 아카마이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 500지까지 들어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카마이는 글로벌하게 29개 국가 200개 이상의 팝에 5,000대 이상의 DNS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ISP 중에 가장 큰 데가 KT고 KT DNS를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600대예요. 네. 근데 아카마이는 그거에 거의 10배 정도 되는 DNS를 가지고 애니캐스트망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죽을 일이 없는 D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P 애니캐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5,000대 중에 한 대만 살아있어도 DNS 서비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애니캐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IP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5,000대가 동일한 IP를 어나운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로 가면 되고 한국에 있는 서버가 죽으면 일본에 있는 서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어솔리테이티브 DNS 역할을 아카마이에서 대신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아카마이 엣지 DNS는 아카마이가 개발한 DNS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약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킹당하거나 뭐 취약점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 한 번도 아카마의 DNS는 예.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까? 네. SLA 100%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 말고 라우트 53 AWS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8년에도 장애가 있었고 2019년에도 장애가 있었고 장애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SLA가 99.9%입니다. 네. 근데 아카마이 빼고 나머지 DNS 업체들은 다 99.9예요. 아카마의 100%고? 아카마이만 100입니다. 네. 절대 죽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계약을 하시게 되면 6개의 NS 네임을 드려요. 그게 하나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큰 퍼포먼스 망이고 나머지 5개는 19개 중에서 골라서 5개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복돼서 사용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업체가 공격당해서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DNS 공격이 이제 2013년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좀 뜸해진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요새 뭐 클라우드 보안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게 DNS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예. 보안이라든지 이런 현재 필드에서 느끼는 현황 어때요? 굉장히 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많이 완화됐어요. 많이 완화됐고 다들 알아보고는 계세요. 근데 막상 가서 저희가 POC를 하거나 해서 이제 서비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규제가 있어서 규제 대통령님이 많이 없앤다고 그러는데 규제 많이 없애셨지만 네.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아, 네. 너무 많은 규제가 아직 남아 있고 공공이나 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그 규제라는 것이요. 예. 뭐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예. 어떤 뭐랄까 아직도 그런 이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어떤 뭐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요. 네.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시고 절대 보안 감사에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사실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 정보적으로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런 정보도 절대 아니에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가비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걸 가지고도 이제 혹시 모를 그런 위협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죠. 네. 어떤가요? 지금 아까 이제 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예. 뭐 많은 기업들을 받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이런 이제 디도스 관련된 예. 그 해결 방안을 적용해 가지고 뭐 이것을 구축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사실 연례 행사로 디도스 공격을 당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네. 1년에 한두 번씩.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핫하시니까 저희를 불러서 컨설팅도 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견적서도 받고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잊어버리세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핫하신데 매년 거의 연례 행사예요. 뭐 요맘때쯤에 공격 받아가지고 서비스 문제 생기고 한 3, 40분 안 되고 저희 불러갖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해에 또 똑같은 일 발생하고. 그렇다면 이게 이런 디도스 공격 받아가지고 예. 불러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예. 한 기업 10개 기업이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거 우리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예. 액션까지 취하는 기업의 비중은 10개 중에 한두 개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현실은? 딱 정확합니다. 오. 한두 개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오. 저희가 사실 아르마다 콜렉티브나 DFBC에 의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권 쪽에서 저희를 많이 찾고 쓸 줄 알았어요. 네.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근데 뭐 없죠. 결과는 네. 예, 없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뭐 갑자기 맺은 말이 손자병법, 군사론, 갑자기 뭐 전략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있어 보이려고 쓴 건데요. 네. 이게 일단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이제 4세기에 이제 로마 유명한 장군이 하신 말씀인데 저 말이 딱 맞습니다. 공격당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비를 부랴부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카마이가 딱 거기에 적합합니다.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병사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카마이를 쓰시게 되면 일단 공격 자체가 없어요. 왜요? 해커들 사이에서 아카마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카마이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쿼리해봤을 때 아카마이 IP 나오면 공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해봤자 예, 내 해봤자. 공수가 별로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해커분들도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공격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적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카마이를 사용하는 순간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결국엔 상책입니다. 양쪽이 다 피해를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에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싸우지 않고
단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위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진짜 싸움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아카마이 같이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격자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는 게 훨씬 강력한 전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또 아카마이나 또 굿모닝 하이텍에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답글 남겨주시고 있으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설문에 아마 상담, 무빙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무빙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도 궁금한 거기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청이면 지원 요청 해주시고요. 설문에. 자, 이종필님. 아카마이 디도스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리진 서버 앞단에 디도스 차단 장비는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건지요? 어쩐지 중복의 느낌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필요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카마이가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건 디도스 장비가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회선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디도스 공격, 뭐 아카마이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IDC에 대한 디도스 방어는 사실 아카마이는 프로렉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서비스가 온디맨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OS 온으로 적용이 계속 돼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온 걸 인지한 상황에서 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초기의 공격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진 쪽으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디도스는 가지고 있으신 게 좋고요. 아카마이는 회선을 계속해서 늘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선에 대한 부분을 아카마이 쪽에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병수님, 아카마이 디도스는 CDN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카마이에? 아까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서비스잖아요. 그 중에서 KS는 무조건 CDN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렉식하고 패스트 DNS는 CDN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예요. 아, 네. 김성규님, 디도스 공격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소행, 중국의 의도적 개입 등등 많은 설들이 많은데, 디도스 침투 시에 방어함에 있어서 공격 실행의 근원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시간 기록이 가능한가요?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KSD나 프로렉식이나 패스트 DN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로깅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떠한 환경인지 보여드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는 걸 실시간으로 보시고 어느 국가인지 보시고 그 국가만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금융사들이 실제 저희가 금융사를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거기서 생션 컨트리라고 해서 적대 국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쿠바나 이런 국가 몇 개를 적대 국가로 선정을 해서 그 국가에서 들어오는 건 그냥 아카마이 KS를 이용해서 국가 차단으로 차단하는 네네.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주흠님, 요새 아카마이 제로 트러스트로 원격 접속 트래픽을 아카마이를 통해서 전달받게끔 했을 때 디도스나 와프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나요? 이제 이 서비스는 EAA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원격 접속 관련된 솔루션이고, 여기에서도 엔터프라이즈 디펜더라는 형태로 해서 와프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이 와프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져 있는 웹에 대한 와프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그룹웨어나 이런 부분들. 네. 외부에 이제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게 아니라 내부 인원들만 쓰는데 외부에서 접속은 가능한 그런 거에 대한 와프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택님,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한 1차 방어는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수행하고 고객사 서버 단에서는 2차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신사와 고객사 서버 간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없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카마이 솔루션이 이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요? 사실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리어엔진 서비스는 공격 들어왔습니다. 몇 G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네.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보고서를 이제 별도의 비용을 내면 주기는 하는데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는 물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서비스지만 그 공격에 대한 로그도 원하시는 심 또는 ESM에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뭐 네. 가시성 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님,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은 이미 국가의 운명을 건 기본 국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준은 객관적으로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경제력은 지금 뭐 우리가 9위인가? 예. 10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력과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는 된다? 우리가? 일단 중국하고 미국이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또 러시아 쪽이나 또 동유럽 국가들도 이쪽에 아니, 북한은 경제력 엄청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센 그렇죠. 거지? 근데 굉장히 잘하죠. 왜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만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에서 그런가?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종우님, 아카마이 시스템으로 디도스 방어하는 사례 및 관리자의 대응 순서, 또한 똑같은 공격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프로모션 계획도 있는지요? 예, 뭐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용에 대한 프로모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아니요, 이분 저거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10개에서 15개 정도 고객사를 모아서 이제 아카마이는 좀 특이하게 플랫폼 피라는 게 있어서 그게 가격을 좀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고객사를 모아서 그 플랫폼 피라는 걸 쉐어하면서 비용을 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아니, 그럼 하겠습니다. 고객사가 15개 고객을 모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네. 저희 고객사들 대상으로 오케이. 15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플랫폼 피를 낮추는 그런 그러면 프로모션을 할 그게 예정입니다. 그렇게 15개 같이 하지 않고 예. 나 혼자 단독으로 했을 보다 그 방식은 뭔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네. 서비스 사용하시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아카마이가 메인이고 그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일부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형태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모닝 하이텍이? 예.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피를 확 낮추는 방식이 아시. 있습니다. 네. 자, 한국님께서요. 클라우드 보안이라면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식 클라우드 보안도 있던데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저 클라우드,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식의 클라우드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외부에서 내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외부에 접속하는 거를 특정한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허용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제어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뭔가 보안적인 이슈, 그러니까 멀웨어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랜섬웨어에 걸려서 이제 C2 서버랑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용범님,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와포 규칙을 구성하는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요? 즉, 어떤 비교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악성이다 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그 OWASP 탑 10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와스프. 그리고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아카마이 설명을 좀 건너뛰었는데 글로벌하게 웹 트래픽의 40%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은 아카마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같은 경우도 쓰고 있고 미국의 국방부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게임할 때 네임드라고 하잖아요. 네. 네임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최신 공격 트렌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카마이고 가장 많은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카마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도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아카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 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 아카마이가 SLA 100% DNS라고 하셨는데 DNS의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주긴 하겠지만 응답 시간도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응답 시간에 대한 보장도 당연히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9개 국가에 5,000대 이상의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수백 대가 있고 그 서버들이 다 죽지 않는 이상은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일본이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싱가포르에 DNS 놓고 쓰신다고 해도 전혀 뭐 딜레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DNS라는 것 자체가 워낙 찰나의 시간에 서비스 동작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 서비스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성주님, 제로데이 공격에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는데요. 이런 공격에도 방어 및 대응이 가능하신지요?
일단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웹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제로데이에 대한 공격은 사실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ETP라든지 EAA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ETP 솔루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네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러한 제로데이 어택은 ETP로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영찬님, 클라우드 플레어 서비스와 차별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가장 핫한 디도스 방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IPO도 했고. 네. 네. 이쪽에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카마보다 인프라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웃 오브 컨트리라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일본까지 가면 정말 다행이고 대부분 미국 쪽으로 보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서비스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알리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덜 익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민님, 그동안 경험 중에 디도스 공격자를 잘 교화시켜서 화이트 해커로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불행한 사건이지만 제가 이제 주로 다뤘던 것들은 이제 경쟁사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치규님, 아카마이 디도스 구축 도입 시에 기업의 DLP 정책과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 키를 통한 TLS 암호 해독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TLS 암호화 통신이고요. 네. 아카마이 쪽에서는 별도의 이제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진에 있는 키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키를 이제 발급받아서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할 때는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리고 아카마이가 오리진하고 서비스할 때는 오리진의 인증서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성우님, 사내에서 사용하는 DNS IP를 인식해서 서비스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카마이 DNS 사용이 가능할까요? DNS IP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 있냐면 아카마이 HDNS는 반드시 마스터 서비스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슬레이브로 놓고 외부에서 접속하시는 분들만 아카마이에 적용되도록 하실 수 있고 내부 사용자들은 그냥 내부에 있는 DNS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그 DNS를 마스터로 쓰시고 거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하신 걸 아카마이가 가져가서 적용하도록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봉님, 아카마이 솔루션 방어에서 바이러스 접근자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P라고 하는 솔루션이 방금 말씀하신 내부에 감염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님, 디도스 방어 원리가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건가요? 아니면 공격이 들어오면 분석 후에 제어하는 시스템인가요?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죠. 버티는 게 가장 정확한. 공격하는 걸 어떻게 어떻게 역으로 공격해가지고 뭐 그렇죠. 죽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네. 예, 버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막지 못하는 공격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점들을 찾아서 이제 다시 방어를 더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님,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시장 중에서 어느 곳에 더 포커싱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저희는 온프라미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종호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공격자가 공공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공격을 통해 얻는 이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이득을 위해 공격이 더 다변화되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결국엔 금전적인 이득이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고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사실 공격은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다른 게 많아요. 네. 핵티비즘이라든지 네네. 자기의 이념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좌와 우로 나눠져 있고 그분들이 모이는 사이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네. 이제 선거철만 되면 둘이 서로 치고받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왕왕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공공 서비스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전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를 못 쓰게 만드는 게 진영 논리지 그냥. 맞습니다. 그냥 못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네. 그게 이득입니다. 오케이. 다운시키고 나면 이제 만족감. 네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웨비나 맨 마지막에는 저희 굿모닝 하이텍 또 소개 영상도 있으니까요. 재생될 예정이고요. 자, 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하시고.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 이종필님? 예, 이종필님. 네, 이종필님 또 한 분. 그리고 심주흠님. 네, 예. 심주흠, 이종필 이 두 분은요, 제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트가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설문지만 하고 있으니까 설문 좀 마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사실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방패는 언제나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분리한 방패들도 영화 드라마의 바이킹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패끼리 모여서 방패 쉴드 벽을 만들게 되면 훨씬 강력해지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해드리는 게 아카마이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혼자 외롭게 방패 들고 싸우지 마시고 네.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방패를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보니까 이게 군사, 뭐 이렇게 전쟁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사물 그런 거. 네, 삼국지 매니아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굿모닝 하이텍 영상 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최근의 화두와 함께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민첩성과 유연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IT팀은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적합하고 각종 요구사항들에 최적화된 솔루션들이 있다면 고객 여러분들의 IT 환경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을 소개합니다. 2004년 설립 이래 매년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온 굿모닝 아이텍은 지난 16년 동안 솔루션 공급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국내 최고의 IT 인프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으로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의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VM웨어의 서버 가상화 vSphere, 데스크톱 가상화 호라이즌 뷰, NSX 및 vSAN 등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SDDC 솔루션들, 그리고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한 워크스페이스 원, 쿠버네티스와 VM웨어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위한 혁신 솔루션, VM웨어 탄주, 델 테크놀로지의 서버와 하이퍼 컨버전스를 위한 HCI 솔루션 VxRail,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 UCS 서버, 하이퍼플렉스 및 ACI, 그리고 테트레이션. 또한 가상화를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 넷앱과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 퓨어 스토리지, X86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빔, 베리타스의 백업 솔루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오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 레드햇 오픈시프트, 고객사의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KT 클라우드, 글로벌 넘버원 하둡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데라,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GPU 솔루션 엔비디아, 효율적인 VDI 운영 관리와 자동화를 위한 VDI 관리 시스템 클로버 VDI, 자동 프로비저닝 등 조직의 민첩성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포탈 클로버 SM, 단순 반복된 업무를 로봇이 대행하여 생산성을 높여주는 RPA 솔루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VDI 시스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니터링 솔루션 컨트롤 업. 다음으로 굿모닝 아이텍의 다양한 정보보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솔루션, AD 기반의 주요 침해 사고 실시간 감사 솔루션 퀘스트, 인증 보안 강화를 위한 2차 인증 솔루션 OTP, 패스워드 자동 관리 솔루션 APPM, 모바일 앱 정보보호 솔루션 앱수트, 네트워크 정보보호 솔루션, 웹클라우드 정보보호를 위한 아카마이,
안전한 웹 환경을 위한 웹브라우저 격리 솔루션 맨로 시큐리티, 네트워크 포렌식 및 전산망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RSA,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솔루션, 불법 소프트웨어 방어율 1위, 최적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솔루션 스위퍼까지. 굿모닝 아이텍은 대전, 울산 등 지역 거점을 바탕으로 하는 중부와 영남지사에서 전국의 모든 고객들을 위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IT 솔루션즈 연구소를 두고 자체 개발 제품 테스트 및 품질 향상, 그리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데모 및 테스트를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고객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고 축적된 기술력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고객님들의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바로 그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고객과 함께 100년간 지속 성장하겠다는 기업의 비전을 되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굿모닝 아이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